자, 세상이 우리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뭐 강원에 싸우는 분도 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는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 진짜 중요하죠. 정치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힘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옛날로 치면 전쟁입니다. 전쟁. 옛날에는 총칼로 했죠. 근데 요새는 총칼로는 안 하고 1인 1표, 표로 하죠. 표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위, 저는 이 대한민국 아직 건국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나라가 완비되지 않았어요. 소위 정부 수립 후 또는 1919년 대한민국 정부 건국 후 지금까지도 청산을 못해가지고 그냥 그 친일 부역 세력이 이 나라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어요. 친미의 이름으로, 군사 독재의 이름으로, 부패의 이름으로 기득권에 대해가지고 이 사회를 그대로 지배하고 있다고. 이 지배 세력은 소수잖아요. 이 소수가 너무 부당하게 많은 기회와 이익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다수는 점점 기회도 자원도 소득도 자산도 잃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웃기는 현상 아닙니까? 아니 1인 1표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명히 현 체제로부터, 이 기득권 체제로부터 피해를 보는 숫자가 압도적인 다수인데 왜 맨날 이 기득권 체제로부터 이익 보는 소수한테 유리한 결론이 납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결론은 뻔하죠. 이 다수가 다수로서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의 행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다수는 당하는 거죠. 맨날. 첫째, 언론에 속아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이 뭔지를 헷갈려. 두 번째는 정치가 하도 엉망진창이고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세 번째,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싸워. 사소한 차이 때문에 수틀려서 싸워요. 그리고 그걸 자꾸 조장을 해, 누가? 기득권자들이. 그 중에 또 일부는 기득권자들이 이만큼 특별한 이익을, 초과 이익을 얻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매수하죠. 야, 우리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아보니까 제대로 자기 입장을 이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소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야, 정치는 나쁜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맨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싸우고 심지어 그쪽 편 들면서 맨날 당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대중들은 전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야, 나만 싸워서 뭘 하리? 내 혼자 싸워서 되겠냐?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에처럼 언론이 일방적인 정보를 주고 우리는 그 정보를 받고 수용할 거냐 말 거냐만 판단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횡적으로 우리 대중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쉬워졌어요. 저는 신문에서 본 걸 옆 집사람한테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스크랩해서 줄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URL 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콕 붙여가지고 틱 한번 눌러버리면 내가 아는 수십, 수백, 수천 명에게, 저 같은 경우는 딱 5번 누르면 70만 명에게 쫙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생산하고 전달하고 대중들끼리 우리가 야야 이렇게 해보자,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하는 대중의 요구를 조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소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진척이 되면서 초국적 기업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특수한 소수들은 엄청난 부와 기회를 누리는데 대부분의 중간산층을 포함한 다수 구성원들은 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 미국은 돈을 벌잖아요. 이 지금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제일 득보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 노동자들은 미국의 자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러 다니는 사이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영국은 EU에서 득을 보긴 한데 그걸 국경을 걸어놓으니까 자꾸 난민 들어오고 또 저개발 국가 막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중들이 점점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가 더 심하죠. 불평등한 모습. 이 세계의 제일 큰 문제. 자원과 기회의 불공평한 배분. 독점이 사실은 이 체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더 심하죠. 그런데 드디어 미국 같은 데서 자본주의 선진국, 자본주의 국가의 맹주국이라고 하는 데서 드디어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화당이 트럼프라고 하는 개인한테 잡아먹혀버렸어요. 어떻게 잡아먹었습니까? 백인 노동자들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공화당을 먹어버린 거예요.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의 홀몸이었는데 집권 여당을 거의 잡아먹었어요. 무슨 힘으로? 대중과 함께 직접 연대를 통해서.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 대만의 총통 선거, 영국의 브렉시트, 정치권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특정한 답 몇 개 객관식 답을 주고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대중들은 1번 마음에 안 들어, 2번 더 나빠, 3번 진짜 싫어, 4번 죽이고 싶어. 이 중에서 제일 덜 나쁜 첫 번째를 고르는 이런 진짜 주권자로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선택을 강요당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정치에서 동원되는 대중이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해가 정치에 강제하는 시대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모순이 너무 격화되어 있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어때요? 성질이 급하죠. 우리 광화문에 10만 20명 모이는 거 보세요.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이 겪고 있는 그 변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훨씬 더 큰 격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커졌어요. 전에 우리가 그거 기억하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군사 독재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87년인데 이 87년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뭐예요?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폭동으로 알았죠. 저도 폭동으로 알아서 욕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 그게 아니구나. 이 나쁜 놈들이 세상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짓을 했구나. 자, 옆으로 약간 세면 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 가만 놔도 사퇴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절대로 자유로 사퇴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왜? 탱크를 몰고 권력을 장악한 집단, 그 집단의 딸이에요. 수백 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대검으로 찌르면서 권력을 가졌던 집단의 후예가 새누리당입니다. 이 자들이 쉽게 포기할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냥 저절로 포기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얘기를 잠깐 입으로 세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개인들이 역할이 큰데 그때도 이 변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인물 50장 밤에 철필로 끌고 가지고 몰래 숨기고 구속 감수하고서 50장 100장 유인물 뿌린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하면, 밴드 이런 거 하면요, 그 유인물을 순식간에 수천 장 뿌릴 수 있어.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정보가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일배 아니었는 척하고 쓱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도 언제든지 일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일배였다고. 원조 일배. 광주 민주화운동 진짜 폭동을 알았으니까요. 왜? 정부에서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근데 이걸 깬 게 뭐예요? 유인물. 사람들의 말. 지금 이 정보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판단을 바꿀 걸 요구할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할 루트만 최대한 확보해 놓으면 6개월만 하면 10,000명 정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생각 좀 치워보세요. 밴드 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동네, 미장원 모임, 목욕탕 모임 이런 거.
여기다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카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면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하면 수천 명 되는 거지. 일도 아닙니다. 근데 수천 명에게 이 자기가 보내주고 싶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걸 확보한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이거 500명쯤 된다는데 500명만 한다고 쳐봐요. 이거는 웬만한 지방 방송사 한 개의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막 뭘 알리기 위해서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그 루트만 확보해 놓으면 되는 거죠. 저도 죽으라고 하잖아요. 새벽 2시에 저한테 쪽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있네. 좀 적게 보내지. 내가 시간이 와서 새벽 2시에 보통 답을 하거든요. 쪽지 받으셨죠? 네. 아, 드셔도 돼. 나쁜 사람 아니니까. 얼마 안 돼. 이렇게 하나하나씩 투자해가지고, 자, 지금 현재는 직접 도달되는 제 친구들이 한 75만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또 5군데 누르면 75만이고, 그분들이 또 가만 안 있잖아요. 막 트윗하고 막 좋아요 누르고 이래버리면 보통 기본적으로 100만. 좀 중요한 의제다 싶으면 200만, 300만까지 순식간에 몇 분 안에 딱 도달합니다. 요새는 언론들이 저를 허위사실로 공격을 하잖아요. 제가 반격을 하거든요, 그걸로.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커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소수가 중요하죠.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1%예요. 1%의 소수 기득권자들인데 이 1%에 대항은 99%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1%만 하면 됩니다. 1%. 우리가 그 1%가 되는 거는 손가락을 조금만 쓰면 돼요. 아까 젊은이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거제에 갔더니 시장님 중학생이 그 강연을 들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와가지고 자기는 촛불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부모는 말리고 선생도 막 뭐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잘하는 거다. 우리가 기회가 요만큼 있는데 여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막 죽어라고 해봐요. 여기 통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이 기회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사회적 환경을 바꾸기 위한데 조금만 투자해보자. 대한민국이 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인데 그야말로 과거의 이 기득권 잘못된 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서 희망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이 하루에 20분만 인터넷 들어가서 SNS하고 그 맞는 말에 좋아요 누르면 맨날 좋아요 눌러가지고 다음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 공감 많은 뉴스 1등 할 거 아닙니까? 그 온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뭐 데모하고 조금 하는 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광화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창원을 바꾸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을 통일하면 정말로 큰 변화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개인이 가진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 댓글 쓰고 SNS 활동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증거 1, 국정원이 하고 있다. 국정원이 목숨 걸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이재명이 살아남아서 이러고 있다.